안녕하세요. 토요일의 시작 국고초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다양한 호재로 글로벌 증시는 3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국내 증시 역시 반등세를 보여주면서 코스닥 지수는 G20 국가 중에서 두 번째로 높은 상승률을 보여줬는데요. 자, 본격적으로 12월에 들어선 만큼 앞으로 남은 연말장 이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우리는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의 맥은 물론 종목까지 믿고 보는 이현상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대표님 12월에 들어섰습니다. 네. 혹시 뭐 연말 계획이라도 뭐 있으실까요? 연말에 네. 이제 일 열심히 하면서 네. 사실 요즘에 육아 전선에서 아주 뭐 최전방에서 육아를 하시죠? 예, 네. 쌍둥이 육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연말에는 조금 더 좀 아. 내년도 계획을 한번 좀 잘 세워봐야겠습니다. 또 가족과 함께 뭐 따뜻한 특별한 연말을. 계획은 없다는 거죠. 좋습니다. 시장 이야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에 첫 거래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와 S&P 지수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이번 주 PCE 지표 발표했고 또 전날 파월 의장의 또 발언에 시장은 주목을 했는데 균형을 맞춰야 한다. 금리 인하에 대해서 신중론을 내놨지만 시장은 오히려 좀 완화적으로 해석을 네. 한 듯합니다. 맞아요. 어떻게 좀 바라보셨어요? 안 믿는 거죠. 안 믿는 거예요? 그분의 그렇죠. 입장을 이해하는 거죠. 이제 그럴 것이다. 예를 들어서 정말 이번 주에는 말이죠. 사실 파월 의장의 발언도 굉장히 좀 전날에 중요했습니다. 네. 하지만 이번 주 초에 크리스토퍼 윌러 연준 이사의 발언이 더 중요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매파도 등급이 있어요. 네. 파월은 한 중간쯤에서 상부에 위치한 분이고 가장 최정점에 있는 분이 크리스토퍼 윌러 연준 이사인데 그분의 발언이 사실은 지금의 어떤 물가가 한 3에서 몇 개월 사이에 이렇게 좀 둔화되는 모습 보여주면 더 이상 지금의 금리를 유지할 명분이 없다. 네. 이 발언이 시장이 더 설득력을 준 거예요. 그런데 파월의 발언은 상당히 매파적이었다. 매파는 매파였다. 네. 기대했던 내용은 없었다. 하지만 괜찮아. 그분의 입장을 이해해. 왜냐? 파월마저도 조금 더 이제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하게 되면 사실 지금 고삐가 잡히고 있는 뭐 물가라든지 다른 부분에 좀 영향을 줄 수가 있겠죠. 뭐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은 충분히 지금 이해된다. 이렇게 여러분들 볼 수 있겠고요. 주말장의 미증시는 다 좋았습니다. 체크해 볼 거 한 서너 가지 있는데요. 제가 좀 말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우리 앵커가 얘기해 주신 대로 파월의 발언은 불확실성, 뭐 좀 매파적이었지만 뭐 크게 의식할 게 아니었다. 안 미친다. 네. 뭐 그러려니 보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ISM 제조 PMI가 발표됐습니다. 46.7이었어요. 예상치 47.7을 하회했습니다. 13개월 연속 50 아래 기준선 아래에 있기 때문에 제조 경기는 침체를 보여주고 있다. 이것도 지금은 배드 뉴스가 굿 뉴스이기 때문에 또 이 세부적으로 보면 신규 주문은 좀 늘었지만 이 제조 PMI 안에 고용은 2달째 빠지고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거 잘 체크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은 또 하나가 그 애틀랜타에 여는 GDP 그 성장률 전망치 4분기 나왔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보면 1.8에서 1.2로 하향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오히려 시장에는 긍정적이었다.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미 국채 금리가 크게 빠졌어요. 네. 2년물도 그렇지만 10년물 기준으로는 10bp 빠져가지고 전날에 한 4.3선에서 왔다 갔다 했는데 지금 4.2에 붙었습니다. 그러니 뭐 시장은 당연히 올라야겠죠.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고 자 미증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S&P 500인데요. 자 저희가 이제 11월 랠리가 계속 이어질 것이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지금 S&P 500도 이렇게 11월 그리고 이제 12월장에 이렇게 올라서고 있습니다. 12월장에서는 좀 반가운 고개를 드는 것 같아요. 머리를 살짝 들고 있죠. 그래서 이전 고점은 넘길 수도 있겠다. 그죠? 우리 이제 남아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번 주에 뭐 PCE 발표 있었지만 네. 다음 주에 고용도 있고 그 이후에 12일 CPI도 있고 그다음에 이번 FOMC에서 사실 더 주목이 되는 거는 금리를 동결하는 게 아니지, 동결보다는 점도표죠. 그죠? 예. 자, 그래서 네. 그 기대감은 지금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S&P 500. 뭐 흐름 굉장히 좀 좋고요. 이 방향대로 시장은 좀 더 올라가게 될 것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뻐꾸기 주식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도 잠시 뒤에 뻐꾸기 주식에서는 산타랠리 기대감 가질 수 있어? 이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나스닥 한번 보도록 하죠. 나스닥은 우리 주봉으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주봉상으로 보면 최근 5주째
상승 흐름을 보이다가 직전에 있었던 고점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S&P 500도 그렇고요, 나스닥도 그렇고 최근에 지수가 이렇게 올라왔던 거는 이런 거죠. 고용도 좀 둔화되고 있어. 11월 우리 고용 11월 첫째 주에서 확인했잖아요. 네. 실업률 올라가고 임금 빠지고 그다음에 물가도 좀 계속해서 하향 안정세를 계속해서 보여요. 3% 초반에 와 있고 그다음에 유가도 떨어지고 국채금리 떨어지고 근데 그래서 기본적으로 연준의 어떤 긴축이 이제 금방 마무리되고 그다음에 금리 인하 시기가 빨라질 것이다. 그거를 지금 계속해서 반영하고 있었던 거죠. 이걸 반영하지 않았다. 이건 신선하게 반영할 것이다. 이렇게 보면 안 되고 반영했습니다. 지금까지.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들어서 사실 미증시도 지난주부터 이렇게 약간의 좀 승고를 보고 있다. 새로운 재료를 찾고 있었던 거죠. 그죠? 네. 자, 이런 관점이다. 하지만은 하락보다는 상승 쪽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추세 흐름을 보고 가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은 10년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채 10년물. 요걸 주간으로 한번 볼까요? 정말 많이 빠지고 있죠, 여러분들? 네. 자, 우리가 지난번에 5% 찍었을 때 제가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저는 5% 넘기 힘들 거라고 봅니다. 제가 지난 10월 말인가요? 10월 말인가? 그런 얘기 들었어요. 미국 재무부가 국채 발행량을 줄일 거라고. 그죠? 네. 그리고 나서 11월 둘째 주에 미국 재무부가 미국 채발행을 줄이겠다. 맞아요. 4분기에. 30년물. 그렇죠. 네. 특히 장기물을 줄이겠다. 그래서 그때 제가 자 차트 보여주시면 5% 넘기 이거 힘들고 왜냐하면 금리 더 올릴 것도 아니고 뭐 국채 발행 줄인다라고 하면 당연히 빠지는 거기 때문에 그럼 이게 뭐라고 했죠? 이게 오히려 증시의 저점이라는 얘기 들었죠. 그래서 그때서부터 포지션을 뭐 기술적 반등이 이렇게 놀아지 않고 길게 간다라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자, 이때 5%였고요. 그리고 기준이었던 4.5%도 또 깨지면서 지금은 4.2까지 내려와서 상당히 좀 우호적인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다. 사실은 이런 상황이면 두 가지 투자를 해야죠. 채권에 투자해야 되고, 그죠? 왜냐하면 금리가 빠지고 가격 오른다는 거니까. 네. 두 번째는 주식에 투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자, 이거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달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달러인데요. 달러는 일간으로 한번 보도록 하죠. 일간으로는 뭐 요 정도 흐름이에요. 전날에는.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달러는 100 아래로 뭐 급격하게 무너진다라기보다는 100 초반대에 좀 머물러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달러 약세는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고 상대 통화는 또 강세가 되고 있고 우리는 원하는 또 좀 뭡니까 환율이 좀 빠지는 이런 네. 쪽으로 좀 가게 될 가능성도 좀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뭐 그런 분위기로 한번 보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미증시에는 어떤 뭐 큰 변동이라든 보다 변동 요인은 없는 것 같고 네. 우리가 그린 그림대로 가고 있다. 다만 확인해야 될 것이 몇 가지 있는 거죠. 12월에 그렇죠. 그죠? 네. 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한 세 가지 아까 말씀드렸죠. 다음 주에 고용, 그 다음에 CPI, 12일이에요. 그 다음에 13일에 FOMC. 거기에서 점도표. 네. 네. 보니까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최근에 이번 주 들어서 또 뷰가 좀 바뀐 게 있어요. 내년도 첫 금리 인하 시기를 우리가 지난번에 5월이라고 5월. 얘기를 네. 해드렸는데 이거는 시장의 전망인 거죠. 페드 하츠 기준으로 이렇게 보니까 3월에 인하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 네. 그러면서 4번이 아니라 내년도에 5번을 인하할 수도 있는 전망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시황이 그렇게 변하고 있다는 거를 체크하시고 자신감 있게 가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미국 주식 몇 가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저도 기대했던 사이버 트럭이 이제 첫 배송을 시작을 네. 했고 근데 테슬라에 대한 시장의 평가는 좀 안 박하더라고요. 좋았어요. 그러니까요. 여러분들은 어떠셨어요? 저는 상당히 이게 미래에 나타나는 그런 뭐 테슬라 뭐 찬양자는 아니지만 픽업 트럭인가? 뭐 제로백도 뭐 사실 뭐 전기차는 엄청나니까. 네. 그리고 포르쉐를 뒤에 달고 포르쉐하고 이렇게 레이스를 펼치는 모습을 보면서 야 대단하다. 근데 사이버 트럭에 대해서는 시장에서는 너무 고가야. 비싸다. 그리고 셰시 자체가 너무 뭐 스테인리스 간판으로 돼가지고 좀
뭐 나중에 가격적으로 좀 내리기가 좀 부담스러울 수도 원가가 높아지니까 뭐 이런 내용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뭐 걱정할 건 아닌 거 생각이 들어요. 전반적인 어떤 전기차 세상의 어떤 승자가 누구냐를 판단하고 길게 가주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거에 대한 실망이 정말 컸다면 테슬라 주가가 최소한 5% 이상은 떨어졌어야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이슈는 지나가는 겁니다. 자, 차트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테슬라 주가가 이렇게 떨어졌을 때 막 떨어지고 있을 때죠. 10월 달에. 자, 또 기회가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200달러 또 200달러 아래에서 받아치셔야 된다라는 얘기 드렸습니다. 제가 이제 가끔 그런 표현을 찾아요. 받아치라고. 도망가지 말고 이 밑에서 받아치라고. 그게 싸게 사는 거예요. 그 지금 여기 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테슬라 주가 가지고 여러분들 뭐 가파르게 지금 수익률 게임 할 수 있겠어요? 이건 진득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시간 투자를 차근히 하면서 제가 볼 때는 300달러 향해서 갈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두 번째. 반도체 얘기들 그동안 많이 들었습니다. 엔비디아 뭐 우리는 뭐 110달러부터 때부터 얘기해 드렸고 최근에 400달러에서 다시 사시라고 그랬고 엔비디아. 그다음에 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것도 지난 11월 초였나요? 해보시라고 그랬죠. ARM, 홀딩스도 저희가 50달러에서는 사봐야 된다라고 그랬죠. 받아쳐야 된다라는 얘기 들었죠. 자, 보겠습니다. 홀딩스. 대표적인 이제 팹리스 업체예요. 저는 전고점을 좀 넘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가는 거예요. 자, 상장했습니다. 그때는 시장이 좋지 않았습니다. 자, 떨어졌습니다. 여기가 50달러 선입니다. 제가 이 자리를 받아쳐야 되고 매수해야 되는 자리라고 계속해서 한 2, 3주 얘기해드렸던 것 같아요. 지난주에는 이 정도 올라왔고요. 그 옆으로 이번 주 횡보하다가 다시 이 정도 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전 고점이 한 70달러 정도 되는데 70달러 트라이를 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CCL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카니발인데요. 여러분들 제가 지난 한 2, 3주 전에 또 지난주인가 지지난주는 방송에서 말씀드리고 제 공개 방송에서 보잉 주가도 좀 사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렸어요. 그때서부터 보잉도 좀 올라오고 있고 크루즈도 올라오고 있고 뭐 백화점 메이시스나 이런 종목들도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소위 리오프닝 얘기했던 그런 종목군들이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카니발도 지금 이렇게 해서 지난 주말에 전날 좋은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또 이전 고점 한 20달러 향해서 또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도 한번 체크하시고요. 잠시 뒤에 뻐꾸기 주식에서 정말 여러분들이 이제 기대하고 계시는 산타랠리가 가능할 것이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미증시와 함께 또 특징주의 흐름까지 짚어봤고요. 또 8일에 있을 또 11월 고용지표 발표, 12월에 물가지표 발표, 또 13일 FOMC 일정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국내 증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 상단 제한된 가운데 종목별, 테마별 장세가 활발하게 이루어진 시장이었습니다. 지속성이 거의 하루에 그칠 만큼 빠른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좀 매매하기 좀 까다롭고 쫓아가기 좀 어려운 시장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은 양시장 모두 하락세로 마무리를 지었는데요. 국내 증시 점검도 해보도록 할까요? 네, 우리 지금 앵커가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데 제가 이렇게 귀에 쏙 들어온 갑자기 좀 떠오른 게 있어요. 네. 매매하기 조금 어려울 수도 있고 뭐 그러면 여러분들 매매를 하지 마세요. 투자를 하세요. 지금은 전 개인적으로 좀 이따가 야, 너 이번 주에 뭐 했어? 주간 우리 투자일지도 얘기해드리고 하는데 너 이번 주에 뭐 했어? 요거 좀 이따 좀 해보겠지만 매매 잘 안 되면 매매하지 마시고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은 큰 승부를 노려서 가는 거지 작은 수익에 연연하잖아요. 그건 정말 개미 투자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은 사자처럼 투자해야 될 때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큰 판은 내년에 열리니까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사자처럼 투자하는 방법을 계속해서 권해드리고, 자, 좋습니다. 이번 주 국내 증시는 전체적으로 어땠을까요? 조금 숨고르기가 있었죠. 옆으로 좀 횡보했으면 한 2주째 좀 쉬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아까 미국 증시랑 좀 비슷한 거예요. 뭐냐면 금리 인하시기가 좀 빨라질 것이다. 미 국채 금리가 크게 10년물 뭐 국채 금리도 크게 4.4% 초반까지 내려와 있고. 그래서 그동안의 이런 재료들은 반영이 된 거예요. 이제부터는 야, 그러면 언제 확고하게 확실한 시그널을 주거나 아니면 이제
발표될 지표들이, 그러니까 특히 12월에 발표되는 지표들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왜냐? 네. 그걸 보고 점도표 내년도 전망이 이제 정해질 테니까요. 네. 그래서 사실 12월에 빅 이벤트를 앞두고 증시는 사실 속도 조절을 하면서 지금 쉬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꺼진 건 아니에요. 아까 세 가지 얘기 드렸습니다. 미국 고용, 다음 주에 발표될 고용. 네. 최근에 둔화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방향도 명확한 것 같아요. 두 번째는 CPI. 네. 12일에 발표 있습니다. 3% 초반까지 떨어졌는데 지금 헤드라인은 한 3.0 정도 전망이 나오는 것 같긴 한데 그것도 명확하다. 그리고 내년도 금리 전망도 뭐 금리 인하 시기가 조금 빨라지는 건 당연한 거죠. 아까 우리 크리스토퍼 윌러 이사도 뭐 사실 이런 식으로 둔화되는 지표들이 이렇게 가버리면 지금의 금리를 유지할 명분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 흐름을 같이 보고 가시면 되겠다. 자, 그래서 지금 국내 증시는 뭐 빅 이벤트를 앞두고 증시는 뭐 속도 조절을 보였지만 기본적으로 종목 장세는 계속 유지되고 있는 이런 분위기인 것 네. 같아요. 그죠? 자, 잠깐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이제 코스피입니다. 코스피가 지난 10월 또 뭐 급격하게 떨어졌다가 11월에 극단적인 상황에 저점을 잡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큰 판에 대한 승부를 해줘야 되는 시기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지금 전날에 뭐 기술적으로 121선은 허무는 흐름은 보였지만 지금 넘어서진 못했지만 기본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다음 주에 이 흐름을 넘어설 가능성이 있다. 특히 코스닥도 마찬가지죠. 왜냐하면 에코프로 BM이 대규모 수주 44조인가요? 네. 수주 공시가 있었어요. 그것도 시간에 끝나고 전날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 뭐 당연히 지수가 좀 뜨지 않을까. 뭐 주말에 정도 좋았고요. 그래서 다음 주는 전체적인 분위기가 이렇게 좀 올라가는 쪽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고요. 네. 산타랠리 기대감은 저는 좀 유효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큰 승부를 좀 해줘야 되는 것이고 다음 주에 관심 가져야 될 섹터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면 좋습니다. 제약바이오 쪽은 계속해서 좀 관심 있게 봐줘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약바이오. 지금 뭐 제약바이오주들 계속해서 오랜 시간 얘기해 주면서 제가 길게 끌고 나가는 것도 설명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종목을 계속 끌고 나가고 있고 성과를 어떻게 내고 있다. 뭐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네. 뭐 사실 진짜 뭐 그 수개월 동안 끌고 오는 것도 계속 보여드리고 하고 있는데 좀 이따 한번 보여드리고 2024년에 제약바이오주는 좋을 것 같고요. 지금부터 이제 준비도 해도 늦지 않다 이렇게 네. 말씀을 드리고 반도체 쪽도 당연히 내년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바닥주로 얘기해드렸던 게임주들 게임주. 이번 주에 또 굉장히 뭐 위메이드 아까 우리 해치 맞아요. 헤드라인 얘기해줬지만 지난주에 우리 위메이드 사야 된다. 지난주에 제가 NC소프트 사야 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위메이드는 한 달 전부터 얘기해드린 거고요. 계속해서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이번 주에 또 많이 올랐고 NC소프트도 전날에 한 7%나 올랐어요. 그리고 다음 주에 AI 쪽도 좀 순환매가 한번 좀 돌 타이밍이 있다. 그래서 앞에 제약바이오, 반도체, 게임 뭐 이런 쪽은 길게 가주는 쪽이고 AI나 이런 쪽은 역시 매매하는 쪽으로 보시면 되겠다. 다만 2차 전지 쪽에서 변수가 하나 생겼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이 대규모 수주 소식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월요일 날 크게 뜰 것 같은데 네. 다른 종목들도 뜨겠죠. 하루 이틀 강할 수도 있고 뭐 계속 강할 수도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2차 전지 쪽에는 물린 분들이 많아요. 손해 보는 분들이 많아요. 그쵸. 그래서 새로 들어가서 수익을 내겠다라는 것보다는 손해 본 분들이 이번 기회에 주식을 좀 비중을 털어낼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아보는 게 어떤가 저는 그렇게 거꾸로 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자, 이번 주에 너는 뭐 했니? 자, 주간 일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게임주 투자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위메이드부터 한번 보도록 할까요? 좋습니다. 위메이드. 자, 위메이드 지난 10월, 그러니까 지금부터 뭐 거의 뭐 한 달 조금 넘은 것 같아요. 이때서부터 이때가 35,000원이에요. 투자를 시작하시라고 그랬고 우리 국고처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도 이렇게 눌렸을 때 사야 된다라고 그랬습니다. 이번 주에 뭐 많이 올랐습니다. 지정 고점도 넘어가고 있습니다. 네. 위믹스 기준으로는 이때가 1,200원, 1,300원이었고요. 지금은 3,100원을 넘었습니다.
더 오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게임주는 어떻게 2024년 긴 턴어라운드를 시작한다. 그렇죠? 이렇게 보면서 가주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째, 지난주에 소개해드렸던 또 NC소프트. NC소프트는 제가 유튜브에도 영상을 이제 게임주를 길게 투자해야 된다라고 영상을 하나 올려놨던데, 네. 뭐 호감은 가지시고 동의하시는 분들도 있고 동의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있는데 모르겠어요. 저는 아무튼 이럴 때 최악일 때 해서 좋은 성과를 냈으니까 네. 여러분들이 뭐 땡기시면 하는 거고 관심 있게 보십시오. 근데 지난주에 이렇게 눌렸을 때 해야 되는 자리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전날에 7%나 올랐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올해가 최악이에요. 그리고 4분기, 3분기, 4분기가 최악이에요. 그러니까 네. 앞으로는 서서히 돌아서요. 뭐 신작 모멘텀도 있고 하지만 지금 가격대에서는 어떤 절대적인 밸류를 좀 보는 게 좋겠다. 그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이후의 모멘텀은 최소한 32, 33가 이후에 간 다음에 이제 보셔야 된다. 아직도 바닥이다. 예. 투자의 시기다 말씀을 드리고 여타 게임주들 있죠. 뭐 최근에 크래프톤도 잘 가고 있고 맞아요. 게임주는 2024년 어떤 큰 턴어라운드 하는 종목군으로 왜냐하면 아니 가상화폐도 오르고 금리 인상도 끝났잖아요. 네.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한 달 반 전에 여러분들 비트코인 살 수 있어야 된다고 그때가 얼마였냐면 3천만 원 뭐 중반대였나 뭐 그래요. 지금 5천 넘어가 있잖아요. 네. 그죠? 아까 위믹스 같은 경우에는 1,200원, 1,300원이었고 지금 3,100원을 넘었습니다. 더 길게 뽑으세요. 자, 두 번째 제약바이오 한번 보겠습니다. 2024년에 제약바이오주들이 큰 승부가 될 거라는 거를 그냥 똑같은 문구로 계속해서 얘기해드리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 알테오젠부터 한번 볼까요? 지금 알테오젠은 지금 여기까지 계속 끌고 가고 있습니다. 우리 이 바닥 여기서 투자한 것들, 그다음에 최근에 눌렸을 때 매수한 것들, 또 지난주, 지지난주에도 매수해도 된다라는 의견을 드렸고 이번 주에 이전 고점을 넘었습니다. 지금 머크하고 키드루다 SC 그 독점 계약으로 가느냐 아니면 근데 이게 만약에 뭐 마일스톤 받고 이렇게 되면은 좀 악재가 되는 거고요. 로열티가 몇 프로냐. 그래서 지금 8만 원 넘어가고 있는데 뭐 한 5%에서 7% 가정하면 뭐 10만 원에서 한 10만 원 초중반 정도까지는 좀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찌됐든 주가가 한 9만 원 넘어가면서부터는 약간의 완급 조절, 수익도 좀 챙기면서 가는 게 좋겠다라는 거 한번 체크해드리고 저는 지금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저는 계속 가고 있다라고. 네. 그래서 이번 주도 좋은 성과를 냈습니다. 자, 그런데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레고캠 바이오. ADC 플랫폼, 그러니까 항암제에다가 암세포 표적하는 항체를 입혀있는 기술이 ADC예요. 이 ADC 기술에서 국내에서 아주 독보적인 회사가 이 회사인데 이 회사는 또 수익도 잘 내고 있어요. 네. 근데 주가는 얼마나 떨어졌느냐? 한 2년 반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외친 거죠. 여기 3만 원 중반대부터 계속 투자를 하셔야 된다라는 얘기 드렸고 그리고 최근에도 좀 매수하셔야 된다라고 그랬고 지금은 이번 주에 고점을 또 뚫었습니다. 네. 지금 제약바이오주들은 내년도 되면 신약 승인 이슈도 생길 것이고 글로벌 빅파마들의 어떤 뭐 M&A 또 기술 이전 이런 모멘텀들이 계속 생길 거예요. 지금 이 ADC 쪽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술 수출하는 거 보니까 거래되는 거 보니까 임상 데이터 좋고 가능성 높은 것들은 프리미엄을 붙여서 거래가 된다. 그만큼 전망이 좋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번 주에도 뭐 했어? 난 이런 것들은 제약주들은 또 아까 뭐 게임주들은 난 계속해서 밀고 가고 있어. 난 수익을 더 확대하기 위해서 보시면 됩니다. 자, 이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수술용 로봇 큐렉소. 제가 이거를 지난주에 또 이 로봇주들 이번에 뭐 최근에 좀 올랐다가 또 많이 맞아요. 빠지고 했잖아요. 네. 근데 이 종목은 조금 별개로 움직였어요. 그래서 이 주가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그럼 이건 받아치는 거예요. 받아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돌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더 좋을 거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지금은 수익을 극대화하는 이런 과정이 있다. 하나만 더 볼까요? 한솔케미칼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자, 반도체 소재주들이 이제 순서가 올 거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한솔케미칼이 얼마나 많이 빠졌습니까? 이거는 삼성전자나 뭐 과산화수소를 공급하는 회사예요. 과산화수소는 그러니까 미세공정, 그러니까 뭐 식각공정이나 이런 데 티끌이나 불순물 걸러내는 그런 데 사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반도체 업황이 좋아진다. 메모리 시황이 좋아지고 업황이 개선된다. 삼성의 파운드리가 확대된다. 뭐 이런 거에 다 수혜를 되는 거죠. 근데 그동안은 좋지 않았으니까 이렇게 주가가 떨어진 거잖아요. 그러면 도망가는 게 아니라 이거를 받아쳐서 그죠? 특히
여기 지지선이 깨졌을 이 가격대가 정말 좋은 찬스라는 이거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제가 국고초에서 다 소개해드리고 네. 이거 받아쳐서 사야 된다는 얘기를 해드린 겁니다. 그 이외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15, 16만 원이 있던가 이번에 20만 원 넘었고 수급도 좋아요. 자, 올라설 거라고 봅니다. 소재주들, 반도체 한솔, 소재주들. 케미칼, 뭐 동진 세미캠도 최근에 많이 올라오고 있죠. 회복되고 있죠. 그래서 이번 주에 뭐 이런 종목군들을 차근히 뭐 수익을 확대해 나가면서 또 낚싯대를 던져야 되는 애들이 있죠. 아까처럼 급하게 좀 밀렸거나 또 이제 좀 돌아서는. 그래서 지금은 큰 판에 대한 어떤 큰 승부를 내년까지 가져가는 건 길게 가시고 그리고 단타 같은 거는 조금 배제하시고 차라리 수익 매매를 조금 병행하는 게 좋겠다. 오늘 잠시 뒤에 제가 주말 주식 반상회 오늘 세 번째인데요. 네. 여기에서 후속주 얘기해드리면서 아까 뭐 미국 주식 중에서도 보셔야 되는 거 한 종목만 좀 말씀을 드리고 한국 주식 쪽에서도 제가 지금 큰 승부를 이어갈 종목들 같이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또 앞으로 발표될 또 12월 중요한 이벤트를 앞두고 속도 조절을 보이고 있는 국내 증시, 산타랠리의 기대감을 유효하면서 사자처럼 나아갈 시기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또 유망 섹터와 투자 일지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이 시간 참여하는 방법과 함께 다음 주 유망하게 바라봐야 할 종목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채연입니다. 국고초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참여로 만들어가는 방송입니다. 방송에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전화 상담은 02-6676-0225번, 문자 상담은 샵 8181번으로 받고 있습니다. 갖고 계신 종목명과 매수 단가, 보유 비중까지 보내주시면 생방송으로 명쾌한 상담 도와드리니까요. 함께 하셔서 유익한 정보들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저희 국고초에서는 다가오는 연말을 맞아 특별한 이벤트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일반 통화료가 부과되는 02-3490-5041번으로 전화하시면 이현상 대표님이 직접 선정한 실적 시즌 예상 기대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또 방송이 끝나 아쉬우신 분들을 위해 무료 공개 방송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한국경제TV로 들어오시면 주말 주식 반상회라는 주제로 이현상 파트너의 강의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함께 하셔서 도움되는 전략들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현상 파트너가 뽑은 이번 주 국고초의 관심주 3가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컴투스입니다. 신작 AI 게임인 스타시드를 발표함과 더불어 최근 글로벌 판권을 확보하고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에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 있는데요. 내년에도 성장성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셀바스 AI입니다. 최근 헬스케어 분야의 신기술 연구에 집중하면서 대학 병원과의 협업 소식도 들렸는데요. 이를 통해 잠재적인 사업 기회 발굴과 실현을 확대해 나가면서 환자들의 치료에 더욱더 기여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대덕전자 골라주셨습니다. 스마트폰 상장 기업들 중 브랜드 평판 순위에 이름을 올리면서 주가가 급등하기도 했는데요. 다양한 대기업들과의 주요 거래를 맺으면서 반도체주의 성장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흐름도 함께 살펴보시죠. 네, 이상으로 이번 주가 기대되는 종목 3가지 살펴봤는데요. 그럼 이현상 파트너가 준비한 더 자세한 이야기 바로 만나보시죠. 네, 다음 주가 기대되는 유망주 3종목 확인을 해봤습니다. 컴투스와 셀바스 AI, 대덕전자 들고 와주셨는데요. 지난주 NC소프트에 이어서 또 컴투스 게임도 들고 와주셨습니다. 게임주 지금 이제 4번째 소개해드리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한 달 전부터 해가지고 위메이드 맥스, 그다음에 NC소프트, 그다음에 이번에 컴투스인데, 자, 컴투스 지금 뭐 좋은 얘기 있을까요?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이 최악이라는 거죠. 저는 지금이 투자의 시기라고 생각이 들어서 지난주에는 NC소프트 한 거고, 네. 이번 주에는 이제 컴투스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뭐 급하진 않아요. 뭐 천천히 관심 있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최악을 지나고 있다. 실적도 그렇고, 실적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올해 적자예요. 작년에 한 167억 적자였고, 네. 올해 한 200억대 중반 가까이 적자일 것 같습니다. 야, 너 적자인데 왜 얘기하고 있어? 할 수 있죠. 내년에 흑자로 도니까요. 지금이 최악이라는 얘기고, 그거 반영하고 있다는 거죠. 이 회사가 좀 변하고 있습니다. 전문 퍼블리셔로, 그러니까 게임 쪽에서도 퍼블리싱이라는 게, 그러니까 게임은 만들 수 있는데, 뭐 자본력이나 운영력이나 뭐 마케팅 능력이나 없어가지고 우리가 만들었지만 네가 실제로 관리하고 운영하고 마케팅하고 다 해. 네. 그래서 우리한테 어떤 수익금만 배분해줘. 예, 그래서 이제 퍼블리셔인데 이 회사는 이제 이렇게 변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또 이 게임주는 지금 한 종목만 보는 게 아니라 게임주 전반에 어떤 분위기가 변하고 있다라는 거를 같이 봐야 돼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약바이오 중에 뭐가 하나 신약 이슈가 생기고 뭐 M&A 이슈가 생기고 하면 그 후속주를 찾는 과정이 생기잖아요. 막 시선이 옆으로 변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같이 보시면 됩니다. 자, 컴투스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컴투스 주가도 장기 낙폭과대에 있습니다.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최근에 한 4만 원 정도 저점 만들고 이렇게 턴어라운드 하고 있는데 사실 여기서 좀 무겁기는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4만 원 하고 한 4만 한 6, 7천 원부터 해서 5만 원 초반 정도 요 정도 덩어리에서 상승 시도를 서서히 좀 해나가지 않을까. 여기서 큰 거래가 실리면서 이 121선을 뚫을 때가 큰 변곡점이다라고 보고 그걸 잘 기다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셀바스 AI인데 이거는 뭐냐면 AI 쪽에서 조금 순환 상승이 좀 나올 수도 있겠다. 이런 분위기예요. 그래서 뭐 루닛이라든지 JLK라 전날에 JLK도 좋았고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길게 가져야 되는 업종군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AI 쪽은 길게 간다라기보다 그냥 매매용으로 여러분들이 스윙 매매 정도 활용하시면 돼요. 셀바스 AI가 그 AI 쪽에서 의료나 교육 그다음에 뭐 그 또 하나는 그 메타 로빌리티라고 해갖고 AI 메타 로빌리티 그러니까 메타버스 쪽이나 로봇 쪽이나 그다음 모빌리티 쪽에 다 AI를 적용하는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특히 괜찮은 거는 차트하고 또 지금 보시게 되면 지금 수급이 이래요. 뭐 최근에 외국인들도 그렇지만 특히 기관 투자들도 계속해서 이번 주 매수를 좀 잡고 있고 이래서 전체적으로 접점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아마 월요일 날 같은 경우에는 전략 호강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뭐 플러스로 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월요일 날 2차전 쪽이 워낙 또 좀 세게 출발할 수도 있으니까. 하지만 뭐 이런 양봉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한번 매매하시는 분들이나 한번 참고하시면 되겠고. 자, 세 번째는 대덕전자. 자, 이 종목은 또 길게 가져야겠죠. 네. 자, PCB 쪽인데 최근에 뭐 심텍이나 이런 쪽도 좀 올라왔었고 그리고 대덕전자 같은 경우에는 뭐 메모리, 비메모리 할 것 없이 또 뭐 자율주행이나 서버나 뭐 PC나 뭐 이런 쪽에 다 엮여서 지금 뭐 그런 사업부문을 가지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지금은 이제 실적이 조금씩 올라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는 그동안에 이제 굉장히 오랜 시간 떨어졌는데 그러면 이제 PCB 쪽이 본격적으로 좋은 시기는 언제야? 뭐 지금은 아니에요. 내년도 상반기 말이나 하반기 진입하는 시점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하반기 진입하면 그러면 그것이 미리 반영하는 거잖아요. 주가는. 그러니까 이제부터 슬슬 반영되기 시작을 하고 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번 달 들어서 지난달이죠. 11월 들어서 이런 변화가 좀 시작되고 있다. 특히 기술적으로 이런 하락 추세가 끝나고 이제 서서히 머리를 들고 있기 때문에 자 여기 28,000원을 돌파하는 시점이 아주 강한 변곡점이 나오는 자리니까 이런 것도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컴투스, 셀바스 AI, 대덕전자까지 다음 주 유망주 만나봤습니다. 자, 이어서 강의가 이어질 것 같은데요. 자, 오늘 강의 시장 연말 랠리에 대한 기대감 가져가고 있는 가운데 산타랠리 기대감 유효하다라는 주제입니다. 근거를 좀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바로 들어보도록 할까요? 자, 산타랠리 기대는 유효하다. 네, 오늘은 이제 이 내용을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사실 이 시간 통해서는 한 주 동안에 이제 중요하게 짚어야 되는 것들을 이제 쭉쭉 짚어드리고 있는데 여기 이제 고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CPI 점도표 이게 12월에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거죠. 다음 주에 고용이 있고 12일에 CPI가 있고 그다음에 13일이 FOMC 그다음에 여기에서 사실 점도표가 또 굉장히 좀 중요해 보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산타랠리는 유효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12월 초에 시장이 약간 주춤될 수도 있는데 전날 분위기 너무 좋았고 미증시 분위기 좋았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미리 시장이 이런 뜨거운 분위기 어떤 기대감을 반영해 갈 수도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뭘 얘기하냐면요. 금리 하락 전망과 투기적인 채권 포지션 유지 이건 뭐냐면 JP모건의 그 채권 투자하는 고객들, 채권 투자 고객들이 역사적으로 지금 가장 투기적인 채권 포지션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요. 여기 잘 보시게 되면 여기 조금 더 진한 검정색 선 고점 찍고 지금 떨어지고 있는 거는 미국채 10년물입니다. 네. 근데 여기서 막대로 막 올라오는 거는 채권은 매수 포지션입니다.
역대급으로 올라와 있죠. 그 얘기는 무슨 의미냐면 앞으로 국채금리 떨어지면서 채권금리 떨어질 거야. 금리 떨어질 거에 베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그 방향으로 같이 타고 가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네. 자, 여기에서 시장에 대한 어떤 금리 전망에 대한 힌트를 같이 얻어야 된다라는 거. 자, 체크하시고. 자, 그다음에 이번 주에 미국 11월 그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신뢰지수 있었습니다. 근데 뭐 사실 시장에 큰 영향은 없었습니다. 이번에 보면은 102 컨센서스를 소폭 상회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기대 지수가 조금 올라왔어요. 이쪽에 보시면은 검은색 선이 현재 상황 지수고요. 아래쪽이 기대 지수입니다. 상황 지수는 조금 빠졌습니다. 근데 기대 지수는 뭐냐면 조금 빠지다가 지금 한 석 달 정도 떨어지다가 약간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위치는 요거 한번 보세요. 여기가 기준이 100이거든요. 그런데 요 아래 80 아래에서 계속 머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는 기대 지수가 현재 상황 지수가 기대 지수가 반등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소비자 신뢰 지수가 반등이 예상치보다 조금 상회를 했는데 기대 지수가 지금 3개월 연속 80 아래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면 내년도 약한 어떤 경기 침체에 대한 얘기는 당연히 좀 있을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 사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아까 우리 파월 의장 발언 얘기했으면 별로 중요하지 않다. 오히려 라파엘 보스틱이 아니고요. 크리스토퍼 윌러 연준 이사입니다. 라파엘 보스틱 애틀랜타 연은 총재도 인플레이션 둔화 추세는 계속된다라고 했던 거고요. 윌러입니다. 윌러. 예, 윌러는 확신을 표현한 거예요. 뭐냐? 정책이 지금 인플레이션을 끌어내리는 올바른 위치에 있다라고 확신한다는 거예요. 자꾸 이걸 이번 주에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아래쪽에 키포인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번 주 크리스토퍼 윌러 이사가 얘기한 건데요. 점점 더 확신한다는 거죠. 정책이 현재 미국 경기를 둔화시키는 그런 위치에 잘 있다는 거. 그러면서도 인플레이션을 2%로 되돌리기 위해 그런 정책이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잘 자리 잡고 있다라는 거죠. 상당히 매파적인 분인데 이게 시장이 어떤 호재로 어떤 긍정적인 기대감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윌러는 여기 덧붙였습니다. 그 뭐라고 얘기했냐면 연준이 금리 인하를 시작하는 그런 지점을 볼 수도 있겠다. 어떻게 되면 인플레이션이 앞으로 한 3에서 5개월 정도 계속해서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면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좀 정리해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윌러가 처음에는 지난달에 성장이 둔화되지 않으면 디스인플레이션이 정체될 것이기 때문에 무언가 해야 된다. 줘야 된다. 뭔가 줘야 된다. something, gotta give라고 했는데 이게 뭐냐면요. 성장이 둔화되지 않으면 디스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이 꺾이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꺾이는 것이 정체되니까 우리는 금리를 올리든 아니면 긴축을 하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뷰가 바뀐 거예요. 수정을 한 거예요. 뭐라고? 오늘 무언가 도움이 되고 있는 것 같다. 그것은 경제의 속도다. 둔화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연준이 계속해서 데이터 의존을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이게 이제 중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인플레이션이 목표 수준으로 돌아간다면 정책 금리를 매우 높게 유지할 것이라 말할 이유가 없다. 그러니까 아니 고용도 둔화되고 물가도 하향 안정세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고 뭐 유가도 떨어지고 그 다음에 경제도 좀 상황이 좀 둔화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런 지표들이 계속 결과가 나오면 연준이 금리를 계속해서 지금 고금리를 유지해야 될 명분이 없다는 거예요. 그죠? 네, 자, 이거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러면 크리스토퍼 윌러는 어디에 있는 분이냐? 가장 윗단에 있는 분입니다. 그죠? 네. 자, 이분 가장 윗단에 있는 분입니다. 이게 위에가 매파적이고 여기가 가장 비둘기파적인 건데 가장 매파적인 분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물론 뭐 아직도 매파적인 분들이 좀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당분간 그런 어떤 기존의 정책이 추가 긴축이 필요하다라는 쪽도 있기는 한데 저희는 이걸 뭐 크게 의식할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요거 하나 중요하죠. 우리 CPI 발표 앞두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클리브랜드 여는 CPI 나우캐스트에서 이제 전망이 나왔습니다. 근데 보시게 되면 여기서 좀 중요할 건 뭐냐면 월간으로, 그러니까 MOM으로
처음으로 역성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마이너스죠. 처음으로 역성장이 나오고 있다. 자, 그래서 상당히 주목할 이번 12월에 발표된 11월 CPI도 상당히 주목이 되는 거죠. 이게 예를 들어 향후 물가가 재차 상승의 어떤 반등하는 흐름을 보이더라도 금리 인하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될 수도 있겠다. 왜? 월간으로 특히 역성장하는 모습은 상당히 좀 중요하게 체크해야 된다. 이번 주에 신규 주택, 지난주에 발표된 기존 주택, 그리고 이번 주 후반에 발표된 잠정 주택 모두 좋지 않았습니다. 네. 이거는 지금 주택 경기가 계속해서 부진하고 둔화되고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고, 이것은 우리 CPI나 PC에 계속해서 영향을 줄 거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번 주에 그 베이지북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베이지북 공개가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소비를 끌어내리면서 미국 경제를 둔화시키는 걸 보여주고 있다. 그죠? 예, 여기 보시게 되면 가격 민감도가 높은 품목이 지출이 줄어들었다는 얘기고요. 또 하나는 여기 노동시장은 여전히 타이트하지만, 그죠? 타이트하지만 노동시장이 둔화되고 있는 걸 보여주고 있다. 그죠? 그러면서 내구재, 뭐 자동차나 가전이나 가구나 이런 내구재 소비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 이번 주에 사실 3분기 GDP가 사실은 예상치를 초과해서 크게 높게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이지북이 이렇게 공개가 됐기 때문에 미국 채금리가 떨어지면서 금리가 좀 떨어질 수 있다라는 이런 전망이 가능했던 거죠. 자, 그러면 베이지북 발표 이후에 페드와치로 우리가 금리 전망을 해보면 5월이었는데 3월에 금리를 내릴 수 있는 전망이 무려 44%까지 올라갔고요. 네. 내년도 금리를 5번이나 내릴 수 있는 전망으로 지금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여기에서 얘기할 수 있는 건 제가 계속 얘기해요. 금리 인하는 호재일 수 있지만 시장은 미리 반영해서 첫 금리 인하 시기까지의 어떤 시장의 상승세가 이어지다가 첫 금리 인하하면서 시장이 좀 왜 안 좋으니까 인하하는 거잖아요. 그때는 좀 악재로 받아들이다가 한두 번 내리고 나면 다시 시장은 돌아설 것이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첫 번째 금리 인하 시점까지의 어떤 랠리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걸 보고 가셔야 된다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시간 관계상 나머지는 뭐 주말 주식반상에서 진행하도록 하고 좀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시장뿐이 아니라 우리 시장도 매크로 지표 변화에 따라서 강한 바운딩을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시장은 좀 현명해가지고 이걸 미리 반영하고 상당 부분 반영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는 12월에 발표될 고용, CPI, 그 다음에 12월 점도표, 이거를 시장은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겠죠. 하지만 그 결과는 개인적으로 무게를 좀 둔다면 시장의 우호적인 결과를 저는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타랠리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유효하다. 여기에 내년도 시장 전망에 대해서도 저는 좀 긍정적으로 가고 있는데,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확고하게 어떤 큰 승부를 해 나가시는 걸 좀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어정쩡하게 시장을 조금 바라볼 수도 있겠지만 확고한 시황관과 함께 어떤 투자의 어떤 큰 승부를 계속 진행해 나가시고 또 시작하셔야 된다라는 거를 결론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또 우호적인 분위기가 형성되는 만큼 시장을 좀 확고하게 바라보자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못다한 이야기가 많은데요. 이어지는 무료 특강 통해서 더 자세한 이야기 얻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국고처 이 시간 참여하는 방법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고처 이현상 편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에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전화 상담은 026676-0225번, 문자 상담은 샵 8281번으로 받고 있습니다. 갖고 계신 종목명과 매수 단가, 보유 비중까지 보내주시면 생방송으로 명쾌한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함께하셔서 유익한 정보들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저희 국고처에서는 다가오는 연말을 맞아 특별한 이벤트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일반 통화료가 부과되는 02-3490-5041 하나번호로 전화하시면 이현상 대표님이 직접 선정한 실적 시즌 예상 기대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또 방송이 끝나 아쉬우신 분들을 위해 무료 공개 방송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한국경제TV로 들어오시면 주말 주식 반상회라는 주제로 이현상 파트너의 강의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함께 하셔서 도움되는 전략들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국고처 이현상 편 계속해서 만나보시죠.
네, 이제부터는 종목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위메이드 맥스입니다. 매수가 12,000원에 보유 비중 20% 들고 계십니다. 현재가 13,070원 선 지나가면서 수익권에 계시는데요. 비중에 대한 고민이실지, 기간에 대한 고민이실지 궁금합니다. 좀 어떻게 좀 전략을 세워볼까요? 네, 뭐 이 종목에 대한 어떤 전망이나 그다음에 뭐 향후 게임업 주들의 어떤 전망들은 뭐 얘기를 좀 많이 드렸으니까 네. 이 종목은 어떤 흐름으로 이어지는지 한번 보시죠. 첫 번째는 뭐 사실 위믹스 가격이랑도 좀 연계가 되어 있고 위메이드하고 좀 연계되어 있는데 잘 보시게 되면 이 종목이 네. 이렇게 윗꼬리가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매매하는 사람들이 많이 붙어 있다는 거죠. 그렇죠. 12,000원이니까 지금 수익 중입니다. 근데 이제 직전 고점이 14,500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은 저는 개인적으로 14,500원 넘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한 뭐 예를 들어서 2만 원 가까이 여기가 한 2만 원짜리인데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중요한 거는 이런 흐름이 만들어지면서 갈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완급 조절하면서 일부 비중을 팔고 사고 하면서 가셔도 되는 거고 기본적으로 5일선은 계속 타고 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조금 더 길게 보면 한 2만 원 정도까지 저는 좀 가보자는 의견을 드리고요. 그 과정에서 조금 완급 조절하면서 가셔도 되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네. 네, 좋습니다. 또 길게 보면 2만 원까지도 바라볼 수 있겠다. 하지만 그 등락을 거듭할 수 있겠으니 그에 대한 또 주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루닛인데요. 매수가 97,000원에 보유 비중 20% 들고 계십니다. 의료 AI 기업으로 11월부터 천천히 올라와 줬는데요. 현재가 96,300원까지 매수가까지 거의 다 왔습니다. 좀 어떻게 전략을 세워보아야 될까요? 네. 제가 보기에는 이번 한 주 동안에 의료용 AI주들도 견조했어요. 뭐 최근에 로봇주들이 또 오르고 의료용 AI나 AI 쪽이 이렇게 순환도 하고 했었는데 제가 볼 때는 다음 주에도 이쪽이 조금 한번 좀 움직여줘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 97,000원이죠. 내가 볼 때는 매매 영향으로, 매매 관점에서 네. 11만 원 이상 이 정도 되면 또 좀 차익을 하면서 같이 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또 매매 관점에서 11만 원까지 바라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종목 상담까지 마무리를 지었는데요. 오늘 못다한 이야기 정말 많습니다. 순환매가 빠른 시장이니만큼 후속주에 대한 이야기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네. 언제 만나볼 수 있을까요? 자, 잠시 뒤에 10시 10분에 자, 한국경제TV 홈페이지 통해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이 저희 주말 주식 반상의 세 번째 시간인데요. 인기는 그대로인가요? 인기는 네. 뭐 겸손하게 예. 그래도 바쁘실 때 많이 찾아주셔서 네. 오늘은 좀 특별한 얘기, 특별한 종목들 같이 가지고 얘기를 좀 해볼 겁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리고 지난주에 좀 길게 내년도를 보면서 뽑아야 되는 섹터와 종목군들도 이번 한 주 동안에 굉장히 좋아서 사실 제가 그거 좀 쭉 점검해드리면서 다음 주 관심주, 그다음에 다음 주에는 2차 전지 관련해서 조금 변수가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2차 전지 관련해서도 긴급하게 한번 관심 있는 분들, 가지고 계신 분들, 특히 손해보고 계신 분들은 맞아요. 오셔서 좀 조언을 좀 들으시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잠시 뒤에 이거는 좀 한번 예정에는 없었지만 간밤에 좀 일이 있었으니까 네. 제가 한번 좀 체크를 좀 해드리도록 하고요. 지금은 큰 승부를 해야 된다. 저는 이제 그 얘기를 같이 좀 강조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시 10분부터인가요? 네, 10시 네, 10분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인기가 많은 데에는 이유가 있겠죠. 또 자세한 종목 이야기까지 10시 10분에 이어지니까요. 많은 참여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국고차 함께 하셨는데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